3학년 2학기 국어활동 덜덜이와 비단주름과 큰손발이. 글 이강혁, 그림 최민호. 옛날 지구의 끄트머리 한쪽에 늘그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늘 오늘 열심히 일하고 늘 착한 마음씨를 지녔답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작년에 먹던 음식을 올해에도 먹고 작년에 입던 옷을 올해에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욕심이 없었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전에 하던 일이나 물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던 씨앗 대신 다른 씨앗을 심어 본다거나 어제 먹던 음식의 양념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주 큰 죄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은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도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옆 바다 건너에 있는 늘달라라는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는 늘그레국과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다가도 내일은 저렇고 내일은 저렇다가도 또 모레는 어떻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먹던 음식을 오늘은 안 먹고 작년에 입던 옷을 올해에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였고 부족하다 보니 늘 싸웠습니다. 또 자꾸 싸우다 보니 싸우는 기질이 들어서 주위의 어떤 나라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늘달라국의 임금이 늘그레국의 임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오니 늘그레국은 임금님께 안녕하십니까? 늘그레국은 언제나 평화롭게 잘 사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다르게 하고 늘 다투느라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은 먹고 입는 거 늘 부족하답니다. 다음 보름달이 늘 뜰 때까지 우리나라에 온 백성이 1년 동안 먹을 만한 곡식과 입을 만한 옷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달라국 임금 늘달랄라 올림. 늘그레국의 임금은 대신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먼저 배불뚝이 수상이 나섰습니다. 시작. 전하, 저들이 예를 갖추어 부탁하는 것 같지만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듯하옵니다. 그러자 외눈박이 방위 대신이 한쪽 눈을 부릅뜨며 일어섰습니다. 방위 대신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신하입니다. 전하, 만약 전쟁이 두려워서 저들에게 부탁을 들어준다면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 백성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이끌고 싸울 테니 거절을 하소서. 임금이 들어보니 어느 편이나 다 옳은 것 같았습니다. 싸움을 모르는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여 남의 나라에 식량과 옷감을 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꽤 많기로 유명한 교육 대신이 일어섰습니다. 전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는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만큼의 식량과 옷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또 거절한다면 당장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임금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쩌잔 말이요. 교육 대신은 여러 대신을 돌아보며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저들이 요구한 물건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들고 전쟁에 대비하는데도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서 시간을 끄는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임금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소. 그렇다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야 할지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늘 달라국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용감한 방위 대신이 먼저 나섰습니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배불뚝이 수상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방위 대신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신하입니다. 만약 사신으로 가 있는 동안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누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임금은 다시 신하들을 차례차례 훑어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대신이 나서는 게 어떻겠소? 농업 대신은 임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 늘 달라국에서 요구하는 식량과 옷감을 마련하려면 제가 없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배불뚝이 수상이 한쪽 눈을 찡긋하자 눈이 위로 쭉 찢어진 부수상이 조용히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전하, 노여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법무 대신을 보내십시오.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대신은 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신하로 바로 임금의 사위인 덜덜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늘 덜덜 떨어서 아예 덜덜이로 통하는 신하였습니다. 임금은 예상대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부수상, 그러나 법무 대신으로 말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공주의 남편이란 말이요. 다른 사람은 안 되겠소? 그러나 부수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지금은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이옵니다. 먼저 나라를 걱정하소서.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엇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말하였습니다. 좋았어. 사실 그동안 법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별 할 일이 없었어. 백성끼리 서로 다투지도 않고 범죄도 없으니 재판하고 법을 따질 일이 없었단 말이오. 법무 대신 수고스럽지만 사신으로 가져와야겠어. 덜덜이 법무대신은 머리를 푹 수그린 채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그 어려운 일에서 자신들이 빠지게 되자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불뚝이 수상이 다시 나선 것입니다. 전하, 이렇게 큰 일을 수행하는데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3명은 되어야 늘달라국에서도 흡족해 할 것입니다. 법무 대신을 책임자로 하고 그 아래로 사신 2명을 더 딸려 보내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배불뚝이 수상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어차피 이번에 사신이 가게 되더라도 잠깐 시간을 벌어놓은 것뿐이고 저희가 힘을 합쳐 나랏일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 임금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수상은 더욱더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사오나 큰손발이와 비단주름이 적당합니다. 큰손발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상공 대신 벼슬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느니 사고 팔아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만 하다가 다른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지금은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비단지름은 임금을 따라다니며 모시는 시종 대신으로 있었으나 늘 부리기 좋아한다고 하여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임금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신의 임무는 시간만 끄는 데 있을 뿐 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서 이 일을 잘해낸다면 지난날의 죄를 씻고 충성을 하는 길이 될 것이고 잘못된다면 어차피 쓸모없는 사람을 없애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알먹기인 셈입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덜덜이를 뺀 나머지 신하들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늘 달라국으로 떠나는 사신 일행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신으로 뽑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커튼 뒤에서는 임금의 외동딸이 고아라 공주가 남편이 잃게 될까 걱정하며 훌쩍거리지만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임금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술잔을 들어 우리 자신들이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축원합시다. 한편에서는 웅장한 음악이 연주되었지만 사신으로 뽑힌 세 사람은 그저 멍한 얼굴로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습니다. 큰 손잡이가 임금에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를 모신 지가 하도 오래되었어 나라 일을 잘 모릅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지 궁금하옵니다. 임금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할 동안 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오. 일단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동안만 시간을 끌면 되고 만약 잘 안 되거든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기 바라오. 임금의 죽을 각오라는 말에 모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을지도 모르는 큰솔바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전하, 그동안 충성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갚게 되고 또 나라를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다만 갈 때 좀 큰 배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은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단주름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비단주름의 대답 역시 참으로 간단하였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끝으로 법무 대신 덜덜이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들은 저다의 명령을 받들고 늘 달라쿠국으로 떠나옵니다. 그동안 평평하니 계시기를 비옵니다. 저 얼대로 늘 달라국이 우리나라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주머니,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늘 그래국의 사신 일행이 늘 달라국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봅시다.